자,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시장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트럼프가 지난주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 3대 무역국을 관세를 매기고 유예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엔 또 어느 나라가 될까 이제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관세 피난처 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피난처 주식과 피해주가 양극화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왼쪽 자료 보시면요.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일부러 한 건 아니겠지만 매주 금요일 주말 사이에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3주 연속으로 지금 빨간색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딥시크 기억나시죠? 딥시크 증시 조정 핑계가 나오면서 확 빠졌다가 반등했고요. 겨우 좀 반등하나 했는데 갑자기 잘 나가던 증시에 딥시크가 찬물 쫙 끼얹었다가 좀 회복하나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3국 관세 때렸죠. 그래서 또 빠졌다가 또 이제 멕시코, 캐나다 한 달 유예한다 그러고 기업들 실적도 뭐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쭈루룩 좀 회복하나 했는데 또 금요일날 상호 관세 때린다 그래서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니까 당분간 좋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관세 효과 많이 떨어졌다.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했다가 금방 유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눈에 보여서 시장의 이제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긍정뷰가 나뉘는데 또 제 생각도 이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도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으니까 잠깐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저는 이 영어 단어는 처음 봐요. 상호관세라는 거 이번에 검색해보고 알았는데요. 뭐 말 그대로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관세율하고 똑같이 미국도 매기겠다. 상호간에 똑같은 수준으로 매기겠다.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타겟이 될까. 그래서 목적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가 목적이었고 명분이었고 지금 2월 10일에서 11일 또 이제 기간을 뒀죠. 이게 트럼프 전략인데요. 일부러 먼저 발표한 다음에 시장을 놀래켜 놓은 다음에 이제 협상할 시간을 주고 원하는 걸 말한 다음에 슬쩍 발을 뒤로 빼죠. 매번 그러고 있죠. 지금 캐나다, 멕시코도 세게 때렸다가 48시간 만에 한 달 유예해주고 콜롬비아는 9시간 만에 관세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준 다음에 여차하면은 또 유예해주거나 철회하거나 또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월요일 또는 화요일쯤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또 봐야겠죠. 일단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을 느끼는 부분은 이런 건 있고요. 그래서 주말간에 제가 찾아보니까 트럼프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상호 관세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설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나름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의도된 연출일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불이익을 받아왔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여기 되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이용당해왔다. 무역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국은 36조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 물론 사실은 이거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죠. 이제 무역 때문만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좀 약간 덮어 씌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며 우린 이제 변해야 한다. 다시 초점을 그러니까 미국에 맞추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거다. 단기적으로 물론 고통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겠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증시가 될 수도 있고 경제 이런 게 될 수 있겠지만 고통이 있겠지만 결국 미국에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표가 되게 막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요 선 오른쪽 이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를 세게 때리고 있는 나라들이고 미국은 그만큼 안 때리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도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관세를 뭐 5% 때리는데 미국은 한국한테 관세를 2% 미만으로 때리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공정이다. 한국이 우리 미국한테 5%를 때리면 미국도 한국한테 5% 때려야 한다. 그게 이제 상호 관세 입니다. 그래서 요 선들로 다 모든 나라들을 다 위치시키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귀에는 귀, 눈에는 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요 자료를 갖다 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실제로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 시장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될까?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드렸지만 지난번에 일단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무역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먼저 건드렸었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 차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한 번씩 다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럽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 베트남 이쪽 아시아까지 다음 차례라는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각국의 상황도 조금 변할 수 있겠고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서 나왔다 생각됩니다. 주말간에 미일 정상회담이 실시됐습니다. 야, 이번에도 일본이 아주 빠르죠. 거의 세계 정상 중에서 탑 3 안에 들 정도로 빠르게 지금 미국을 찾아가가지고 정상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트럼프가 원하는 비즈니스죠. 그래서 선물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가가지고 트럼프가 아주 빵긋빵긋 웃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이 관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준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핵심부터 요약을 드리면 이제 선물 보따리입니다. 자, 일본이 국방비를 2배 증액하면서 트럼프 1기 때보다 국방비를 2배 증액을 약속하면서 미국에 무기를 더 사주겠다. 사실상 미국에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화답하듯이 미국은 일본 안보에 100% 전념할 거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일본이 미국산 가스, LNG를 수입을 역사적 규모로 확대할 것이다. 더 사준다는 거죠. 결국 무기 더 사주고 가스 더 사준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미국과 일본이 이제 알래스카에 가스랑 에너지 자원을 캐기 위한 합작 회사를 차려가지고 합작 투자할 걸 논의하고 있다. 같이 경제 공동체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 이제 미국 공장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잖아요. 제조업 부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것들을 부응하기 위해서 투자 금액도 확대하겠다. 도요타 공장도 더 짓고, 소프트뱅크 이미 발표도 했죠. 스타게이트 이런 것도 발표했지만 더 투자 확대하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리고 AI, 양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사실 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발언인데, 미국의 무역 적자,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약 1,000억 달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석유와 가스를 사준다든지 뭐 무기를 사준다든지 뭐 투자해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 가능하다. 해결 가능하다고 발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인 비즈니스맨이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는데, 원하는 걸 명확하게 말합니다. 알아서 맞춰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일본이 내놓은 선물 보따리가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것들 위주겠죠. 무기, 가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에 투자하는 거, 첨단 기술 같이 투자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도요타는 내 친구다 화답해주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 만들어라. 그러면 나 관세 때릴 일도 없지 않냐. 무역 적자도 다 해결된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그래서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답안지는 역시 무기, 가스, 그리고 AI 인프라 및 첨단 기술, 빅테크, 미국 빅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말로는 선물, 뭐 나쁜 말로는 좀 돈을 뜯어낸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 도 선물을 좀 뜯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관세를 쓰는 것 같고, 제가 이 사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이시죠? 야, 일본 총리가 이 사진 들고 가가지고 요거 뭐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저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총이 귀를 스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명장면이 된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극찬을 합니다.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이러면서 진짜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웃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이 비즈니스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일본 총리가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진까지 출력해 가가지고 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잘 봐달라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백악관 계정, 트럼프 계정에 이렇게 일본 총리하고 손잡은 사진, 일본 총리 올 때 방문해서 악수하고 껴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영상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끝나고 일본에게 보내는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한 문장으로 We love Japan이라고, 이제 일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철저히 원하는 거 내놓으면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협력하겠다라는 비즈니스맨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쪼여오니까요, 유럽도 주말간에 알아서 바로 선물 보따리 준비해놓습니다. 내놓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의 무역위원장도 미국산 자동차 관세 낮출 의향이 있다. 이게 왜냐면 트럼프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유럽 관세를 때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야, 불공정하다. 유럽에 내가 가봤더니 유럽에서 미국 자동차를 보기 힘들더라. 이렇게 슬쩍 압박을 놓는 거죠.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계속 불만인 거는, 왜 유럽에서 미국 자동차를 팔려면 관세를 10%나 내야 되냐. 미국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불공정하다. 이걸 똑같이 맞추자라는 게 상호 관세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그럼 안 되겠다 하니까 알아서 먼저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현재 10%인 자동차 관세를 2.5%에 가깝게 낮출 의향이 있다. 그러면 미국 자동차 입장에선 대호재죠. 자동차 가격이 7, 8% 싸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어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럽에 딜을 거는 거죠. 우리 자동차 회사들 더 잘 팔 수 있게 관세 내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 압박을 한 겁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끝까지 뭐 맞불 관세 놓는다 해봤지만 사실 그래서 득될 게 없으니까 무역위원장이 직접 말한 게, 우리는 비용과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이제 협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무기도 더 사고 가스도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제일 불만인, 이게 1기 때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래요. 자동차 관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 상호 관세 안 할 수 있다면, 유예를 시켜주든 철회를 해준다면 해주겠다.
딜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해주면 자기 공도 서고 지금 미국산 자동차 기업들도 도와주는 셈이 되니까 좋은 딜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완전 나쁘게 좀 말해가지고 깡패 수준으로 이렇게 압박, 정말 큰 형님으로서 좀 압박을, 동맹국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지금 압박을 넣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자동차 파는 나라가 유럽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하고 일본도 큰 자동차 수출국인데 일본은 저렇게 빨리 가가지고 지금 총리가 가서 도요타 공장 더 짓겠다, 무기 사주겠다, 가스 사주겠다, 투자 늘리겠다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도 슬쩍 이제 언급이 간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미국 차는 안 쓰고 한국 차만 파는 나라가 있다. 한국도 이제 압박을 받겠죠. 그리고 대놓고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한국이 미국산 가스를 좀 더 사주면은 무역 적자가 해소될 것 같다. 결국 압박을 넣는 겁니다. 계속 지금 트럼프가 무역 적자 얘기하거든요. 불공정한 무역이다. 결국 더 사달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 일본, 대만 동맹국이 미국산 가스 수입 좀 늘려주면 우리 좀 서로 간에 해피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담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방위비 분담 계속 더 늘리라고, 트럼프는 한국이 머니머신이라면서 돈 뽑아가는 귀신이다라고 하지 뭐 말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부분에서 이제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불확실하잖아요. 트럼프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라는 재료로 관세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관세 피난처 주식과 이제 관세 피해주 주식이 이게 엇갈린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자 복습해보자면 여기서도 아무리 봐도 미국산 무기, 방산주, 에너지, 가스주, 자동차도 미국산 자동차는 수혜주긴 한데 사실 이게 다른 나라의 맞불 관세 이런 게 들어가면 자동차도 약간 애매하긴 해서 호재와 악재가 겹쳐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고, 그래서 빅7 같은 경우도 왼쪽 보시면 관세 피난처와 피해주가 양극화입니다. 역시 그 관세 영향을 안 받는 소프트웨어 대표 주식인 메타 같은 쪽이 완전 독주고요. 물론 실적도 뒷받침이 된다는 전제합니다. 빅7에서 역시 그 미중 갈등이나 관세 피해가 있는 실물 상품을 파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아무래도 관세 영향을, 공급망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플, 테슬라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테슬라 투심이 완전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어디까지 빠지냐 많이들 다시 하시거든요. 그것도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세 양극화가 있는데, 피난처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데 또 이번 주에도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하게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는 실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라고 하는 주식은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면서 팔란티어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맡고 있고, 레딧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물론 메타가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가는데 이제 굳이 분류하면 광고라서 넣었습니다. 메타, 넷플릭스도 관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악 스트리밍 회사도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같이 급등했습니다. 여기 숫자는 여기 밑에 적혀 있어요. 조그맣게 막 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회사가 관세 영향 안 받잖아요.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대장주라고 불리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뭐 등등등 대부분 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제가 이제 트럼프 시대 금융주 1기 때도 수혜주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정말 이번에도 1기랑 똑같이 갑니다. 1기 때도 금융주가 트럼프 관세 전쟁에도 올랐던 수혜주가 됐는데,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관세 영향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는 한 수혜주로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했고, 로빈후드, 핀테크, 어펌 이런 회사들 같이 상승했습니다. 규제 완화 수혜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내수,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이 펼쳐지면 내수주들이 이제 또 좀 안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코스트코, 월마트, 내수주죠. 내수주. 코스트코, 월마트가 물론 해외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큰 매출이 미국 내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수주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강했다. 딱 느껴지시죠? 관세에서 좀 그래도 피난처, 말 그대로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돈이 몰리고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 받쳐주면 더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AI 인프라는 그냥 알아서 가고 있고, AI 신약, 의료, 바이오 쪽도 좀 들썩들썩하고, 금, 은 이런 것들도 좀 불확실성 대비로 관련주 강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관세 피난처 주식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유가 당분간은 좀 이렇게 계속 관세 영향 나오면 이쪽으로 좀 돈이 가고, 반대로 관세 피난처 주식들은 좀 계속해서 시장이 우려를 하니까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조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여기 올해 흐름을 보더라도 메타 혼자 완전 보이시죠? 파란색 메타 22% 혼자 올라가고, 여기 빨간색하고 검은색이 테슬라, 애플인데 밑으로 내리꽂습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도 좀 양극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거 소개해드렸지만 실적 시즌에서 지금 관세 언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시장이 이걸 반영하는데 수혜 쪽과 피해주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 지금 이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불확실성 때문에 요즘 뭐 한국도 제가 인터넷 그 기사 보니까 막 금괴가 뭐 동이 났다. 리테일용으로 뭐 소비자분들 돈도 진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막 조그만 뭐 금 주화 같은 거 뭐 다 팔렸다 매진 뭐 기사 이런 거 뜨던데 뭐 진짜인지는 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피난처 때문에 근 이런 것들이 좀 강세. 올해 ETF도 금, 채굴, 금, 은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하는 주요 주식 중에서는 1등이 금, 채굴 ETF일 정도로 올해 좀 이런 쪽이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 그리고 마침 이제 빅6, 즉 엔비디아 빼고 빅테크 실적이 다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장에 요약을 해왔는데 실제로 메타가 이번 실적에서 독보적인 승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6 중에 6개 기업 중에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단 한 개 메타밖에 없습니다. 마소 내려가고 애플 내려가고 아마존 내려가고 알파벳 내려가고 테슬라 내려가고 유일하게 성장률이 반등, 성장률이 그나마 살아있는 건 메타. 20%대 성장을 유일하게 유지했고, 그리고 마진이 얼마나 남기느냐도 월가가 좋아하는 숫자인데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다른 기업들은 주춤한 사이에 여기 보시면 메타는 안 그래도 가장 높은 마진율인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마진을 내면서 이제 지금 독보적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실적도 잘 나왔는데 관세 영향도 덜 받으니까 이렇게 지금 다른 주식에서 돈 빠져가지고 빅테크는 요게 좀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 제외하고 아직 엔비디아는 2월 말에 실적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지금 빅테크가 그래서 연초부터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10% 이상 빅테크 빠지는 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10% 넘게 빠진 주식이 무려 5개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5개. 테슬라 26% 고점 대비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다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약간 아쉬운데 거의 관세 핑계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더블 악재 매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빅테크가 기억나시죠? 빅테크가 항상 작년까지만 해도요. 23, 24년 특징이 시장이 빠져도 빅테크 잘 안 빠진다. 그래서 빅7이 정말 강했는데 올해는 지금 시장 지수 1% 빠졌는데 빅테크 7% 빠질 정도로 빅테크가 좀 조정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실적도 보시면 지금 클라우드 3대장, 지금 AI 주도 장세인데 이번에 실적 나온 공통점이 왼쪽 보시면 클라우드 3사라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짓는 기업 1등이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알파벳인데 이게 성장률입니다. 근데 잘 올라가다가 꺾이는 거 보이시죠? 하늘색 그래프 마이크로소프트 꺾이고 알파벳도 꺾이고 빨간색, 아마존도 이렇게 둥글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성장률이 꺾이네, 당분간 좀 실적 좀 안 좋으려나 이런 게 이제 좀 둔화가 반영돼서 요 클라우드 3사도 실적 발표할 때 올 상반기는 좀 아쉽다. 공통적으로 다 말했죠. AI가 너무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전력도 부족하고 데이터 센터도 아직 다 못 지어가지고 실적으로 숫자가 좀 안 나올 것 같다. 올 하반기는 돼야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전력도 들어오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숫자로 찍힐 것 같다 하니까 이제 시장이 그럼 단기적으로 좀 어렵겠네 하면서 다 같이 주가를 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고요. 작년, 재작년까지 빅테크,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독주였는데 올해 조금 상반기 지금 실적 나오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지금 일단 뭐 미래 먹거리인 건 알겠는데 단기적으로 좀 성장률도 안 좋고 마진도 좀 떨어지겠다. 지금 빅테크, 데이터 센터, AI 투자한다고 돈을 팍팍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심지어 이제 아마존은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코멘트하면서 마진율 이런 게 좀 떨어지더라도 데이터 센터 팍팍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이제 계속 상반기는 좀 재미없겠네 하면서 아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데에서 좀 빅테크가 아쉬워하는 동안에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이런 팔란티어 같은 데가 막 완전 그래프가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성장률이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약간 꺾이는데 얘는 막 치솟습니다. 그래서 날아가죠. 성장세가 막 20% 넘어서 30% 넘어서 36% 가니까 꺾이긴커녕 이제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 주식은 막 날아다니고 마진율 막 역대 최고 찍고 현금으로 폭발하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관세 영향도 덜 받고 하니까 이런 주식들로 돈이 좀 옮겨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뭐 상반기라든지 돈이 조금 옮겨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빅3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린다.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감수하고 AI 투자 계속 늘린다 하니까 이제 AI 인프라, 전력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제 스타게이트 연합,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샘 알트만이 월드 투어하면서 지금 투자 막 받고 다닙니다. 한국도 왔었죠. 샘 알트만 와가지고 기업 총수들 만나고 협업한다 그랬는데 한국만 온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 지금 돌면서 지금 투자 유치하고 협업 발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협업 합작사 신설할 정도로 지금 곳곳에 프로젝트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AI 인프라 주식들은 좀 강세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타게이트 연합 얼마 전에 발표했었잖아요. 미국 주요 지역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랬는데 이제 각 주에다가 보낸 겁니다. 제안 요청서.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에 많은 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지난주부터 데이터 센터 설립 제안을 받겠다고 요청하자 자기 주를 포함하고 싶어하는 전국의 공무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 폭격을 받았다. 데이터 센터 설립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면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노린 셈인데 여기서도 말한 게 전력 공급을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각 주에다가 요청한 게 데이터 센터 지을 건데 우리의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우리가 검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역시 지금 스타게이트 연합도 AI 인프라에서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에너지 기업 1등 엑소모빌조차도 이번에 자 우리도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지금 AI 전력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AI 인프라 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주요 주식들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 전력 관련 공급 기업들 순위권 올해 강세고요. 또 여기 원전주들도 강세인데 제가 오른쪽에 표시해놨습니다. 자 올해 순위권 1등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메타가 8등 요거 제외하고 2등 3등이 컨스텔레이션과 비스트라 에너지 워낙 많이 소개드려서 아시죠? 전력 원전 기업입니다. 원자력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들 지금 이제 전력 공급하는 소스가 기존 것도 있지만 이제 원전으로 공급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여전히 이쪽이 강하고 계속해서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R 소형 원전주들 2개 강세 SMR 오클로 여기 표시되어 있고 LEU라고 해서 요거 센트러스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미국 에너지부에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 거의 독점적인 회사라서 또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워낙 중소형주라 투자는 위험하지만 동향 파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여전히 강세. 그러니까 관세 피난처 주식과 AI 인프라 맵 이렇게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소개해드린 스타게이트 연합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이건 일본 상장돼 있죠. 9984JP 소프트뱅크도 올해 강세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주식도 강세 샘 알트만이 운영하는 오픈 AI의 맞춤형 반도체를 제공해주는 브로드컴 마이너스네요. 반도체가 좀 약하네요. 그렇죠? 아쉽게 됐고 샘 알트만이 주요 주주로 있는 오클로라고 하는 소형 원전 회사 올해 초강세. 왜냐면 샘 알트만이 이제 전력 원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샘 알트만이 오클로를 밀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어떻게 보면 테마성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고 스타게이트 연합에 들어가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맞는 오라클도 올해 뭐 플러스 강세라고 보긴 어렵지만 시장이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AI 의료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샘 알트만이 AI 데이터를 수집하는 레딧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DC인사이드 어디 있을까요? 뭐 커다란 커뮤니티 수억 명이 모여서 토론하는 온라인 토론장 같은 곳이 레딧인데 샘 알트만이 또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고 계약을 많이 맺어놔가지고 샘 알트만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의 X를 인수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샘 알트만은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같이 묶여서 샘 알트만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주식인데 대체로 강세죠, 그렇죠? 스타게이트 연합이 올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딥시크 때문에 한번 출렁, 삼국 관세 출렁, 상호 관세 때문에 출렁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적인 성격으로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나쁜 말로는 협박이고 협상 카드를 계속 내놓으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원하는 걸 좀 받아내고자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이즈이자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버티면 되고 현금이 혹시 있거나 하신 분들은 더 살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멕시코도 발표한 지 48시간 만에 한 달 또 밀어놨죠. 그래서 관세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은 유지되는데 너무 겁먹을 건 아니지 않나. 1기 때도 한번 그래프 보시면요. 관세 전쟁 때문에 몇 개월 빠졌는데 결국은 다 회복하고 우상향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단기 레버리지나 변동성 베팅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관세 노이즈는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가 길어지면 미국도 손해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관세가 길어지면 미국의 벌써 자동차 기업들 주가도 안 좋고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도 출렁출렁 하는데 경기 또 둔화되고 이러면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 경기 둔화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진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트럼프 2기 맵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조정으로 출렁인다면 여기서 이제 좋아하는 주식들 좀 추가 매수 줍줍 현금 있다면 이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시장이 막 언론에서 뭐 겁을 준다고 하지만 되게 금리도 진정되고 있고요. 기가 막히게 일기랑 지금 대잡입니다.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 이후에 금리는 오히려 진정되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트럼프가 정말로 유가 어떻게든 내리겠다고 압박 넣으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물가 오히려 상승 요인들이 제거되면서 사실 이 관세라는 노이즈만 제거하면 시장은 오히려 좋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할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걸로 흔들리면 기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또 이것 때문에 빠지면 기회니까. 그리고 주요 빅테크들 낙폭 구간별로 제가 매수하는 거 또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하락장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간만에 테슬라 이렇게 26%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각 하락폭별 주가입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30% 빠지면 342불에서 그냥 매수 걸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체결되겠죠? 30%까지 빠진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35%까지 빠면 318불에 매수를 걸어놓으면 체결되겠죠? 예약 매수 같은 거. 뭐 이렇게 해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장 보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나는 기계적 분할 매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낙폭 구간별 기준표 보시고 제가 한 번씩 공유해 드릴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필 아쉬운 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반기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달이 2월이고 특히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별로 좋지 않은 달이어가지고 하락 베팅하는 큰 기관들이 잘 됐다 이러면서 또 상호관세를 핑계 삼아 증시 조정이나 고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점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줍줍 이거 몰빵이다 이거 저가 매수다 이러면서 너무 빨리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되게 안 좋은 구간이 많았습니다. 상반기 중에서는 꼭 이대로 간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많았으면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주 주요 이슈 정리해봤고요. 상호 관세에 아직 언제 부과될지 모르겠습니다. 부과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합상용 카드였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 파월 청문회가 있긴 한데 이제 파월 발언의 이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고 요즘 파월보다 트럼프 말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관세 쪽이 더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도 물가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물가 정도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아직 2월 26일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이제 빅테크는 실적 발표 끝났지만 기업들 아직 실적 발표 많이 남아있거든요. 관심 있는 기업들 여기 체크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은 또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